해탈한 사람 아니고서야 후배한테 무시당하고 마냥 덮어주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강 잡기 위해서 마른 걸레 쥐어짜듯 통제하고 위기의 질서로 밀어붙이자니 후폭풍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많으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요, 후배들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자기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모른다는 거죠. 동시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잘난 면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균형을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둘째는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경험이 많으면 우대하는 방식, 연공서열이죠. 이걸 벗어나는 추세라는 겁니다. 조직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일상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증명을 해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막 5, 60대가 아닌데도 실감을 합니다. 두세 살 차이 나는 애들은 오히려 깍듯한데요, 그 이상 나이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형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거 옛날에나 먹히던 거예요. 이런 말 대놓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얘가 좀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비율이 많아져서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 문화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은 내가 자동 존중을 바라고 있구나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이들을 냉정하게 경쟁 구도로 보고요, 결과로 증명을 해줘야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연배가 좀 있는 분이 듣고 계신다면 거부감도 들 것이고요, 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동 존중 정도가 아니라 자동 복종하고 살았는데 그냥 선배가 물 떠오라면 즉각 대령하는 시대, 이때 사람이었는데 이거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안드리는 방법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력 없는 선배한테 나도 할 말 좀 하고 살고요,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증명된 사람을 따르는 선택적 협력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나도 게임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성 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먼저 가치 있는 것을 주면 상대방도 거기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좋은 가치를 잘 챙겨줘도 존중받지 못하고 꼰대 소리나 듣게 될까요? 그건 가치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보 제공의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과 노하우를 선배가 독점을 하는 구조였죠. 특정 스킬이나 지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선배를 통해야만 했고요. 이를 위해서 복종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도 흔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전문 강의 플랫폼 같은 서비스적 대안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디 대기업 부사장, 현직 대한민국 명장 이런 분들 강의도요, 좀 비싸서 그렇지 그냥 온라인에 다 풀려 있습니다. 때문에 기분을 맞추면서까지 지식을 얻으려는 동기가 사라졌고요, 선배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요, 충성과 희생의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을 위한 개인적 희생을 당연히 여겼지만요, 지금 시대는 워라밸과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희생과 충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직과 퇴사 주기가 과거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물면서 선배의 눈치를 보고 조직 내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본인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리한 희생을 요구받으면 고민 없이 직장을 옮겨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선배니까 따라야 한다, 이 논리가 후배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정서적 유대감의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을 제2의 가족 공동체로 여기며 동료 및 선배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대는 직장을 일과 사생활이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요, 불필요한 사적 모임이나 관계 형성에 대해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문화만 그런 게 아니죠. 법률과 제도 또한 그런 방향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선배가 주도하는 정서적 유대나 친밀감 만들기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아진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선후 위계만 가지고 리드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실력주의 리더십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가 점점 분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보자면 선과 후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가 있으면 당연히 나중이라는 개념이 분리가 되잖아요. 더불어 이 분리의 기준이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단순히 순번으로 정해졌다고 인식이 되면요,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이때 이 분리의 이유를 증명할 수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선배 할 만하네 하면 수긍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랑 뭐가 다른데 하고 증명할 수가 없게 되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구도를 후배 입장에서 그대로 순응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후배가 대안이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여기 붙어 있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이 압박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둘째는 혜택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붙어만 있어도 한 자리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버틸 수 있죠. 명확한 손해 또는 명확한 혜택을 보장할 수 있으면 전통적인 상하 관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후배 입장에서 자리도 보장 못 받고 이득도 보지 못하는데 선후로 대우만 분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뭔가 해소할 구멍이 없어서 반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가치를 주는 방식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첫째로 정형화된 정보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강의나 AI 검색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일반 지식은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정보는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해결책이나 관점 전환 같은 것이겠죠. 조직 고유 문화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디서 배워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후배가 모를 수밖에 없는 걸 건드려야 속으로나마 도움받았다라고 생각이 연결이 됩니다. 둘째로는 업으로서 존중받을 실질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내가 선배니까 이게 아니라요, 나와 협력할 때 어떤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는지 이걸 현실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빠른 의사결정이나 내부 관행에 따라서요,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일들, 이런 속도면에서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는 요소들 등으로 이득을 주는 게 좋겠죠. 결국에는요, 후배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느껴야 뭘 같이 하려고 하겠죠. 셋째는 경쟁 구도를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존중은요, 꼭 존경하거나 좋은 걸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실력과 성과가 곧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서는 무시하면 손해가 크다, 이 사실을 후배가 직접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내가 맡은 분야나 스킬에서 전문성을 높여서요, 함께 일할 때는 확실한 이득이 돌아가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성과가 저조해지는 구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사람은 결국 손해를 피하고 이득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사람과 경쟁 관계라는 걸 받아들이면요, 복잡하게 심리로 분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실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존중이 사라진 시대에는 가치 제공을 통한 존중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기강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상호 이익이 확실히 드러나야 후배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발적 동기를 건드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매력과 이익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잖아요. 이 개념이 좀 사회 전반으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식만 바꿔도요, 지금 쌓아가는 내 능력과 가치가 조직 관계 안에서만 머물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건설적인 투자가 되니까요, 전혀 아깝지 않은 손해볼 거 없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자기가 먼저 바뀌려는 사람, 그런 선배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이거 듣고 계신 것만 해도요, 엄청 경쟁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자동으로 존중받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로 인해서 정보 독점, 무조건적인 희생, 정서적 유대감 같은 과거 가치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위계가 아니라 경쟁적 협력 관계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짜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첫째로 후배들이 찾기 힘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박할 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나와 협력을 할 때 실질적인 성과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겠죠. 셋째로 무시하면 손해가 크다는 점을 느끼도록 자신의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성과 영향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존중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로 존중할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력 있고 존중받는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